자, 오늘 열량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열량. 일단은 열량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열양이야. 열의 양이다. 열의 양이야. 열의 양. 뭐 열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이제 양인데, 열 자체는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굉장히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 안 해요. 있지도 않는 열이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동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열이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만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열의 크기, 열의 양. 그래서 열의 양을 우리는 열양이다. 그러면 열이 이동을 하려면 온도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다른 상황에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다른 케이스에서 열이 이동을 하는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열에 이동하는 걸 단순하게 선생님 50이라는 열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칼로리예요. 너네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잖아요. 50kcal, 100kcal. 알겠죠? 열의 양이에요. 그럼 이제 너가 예를 들어서 뭐 100kcal짜리 음식을 먹었다 쳐. 그러면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몸에는 100이라는 열의 양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킬로칼로리라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1이라는 단위로 보는데 1kcal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 몇 킬로그램? 1kg을 몇 도 올릴 거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대들이 100kcal라는 음식을 먹었다 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지? 라고 궁금하다면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면 얘는 물 몇 킬로그램? 100kg을 온도 1도를 올리는 필요한 열량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도라는 건 변화 없어요. 100배라고 해서 100도를 올린다? 그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써있냐면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물체가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 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많이 변하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많은 열량을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 내가 많은 열량을 잃어버리면 나는 온도가 그만큼 많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에 맞춰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좀 많이 내려가고 적게 내려가고, 그 갭 차이가 똑같이 열량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열량과 온도 변화가 영향이 같이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도가 현재 0도였거든? 근데 열량 자체가 한 100kcal가 들어왔다면 내가 온도가 0도가 아니라 조금 올라갑니다. 만약에 0도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량 한 100kcal를 잃어버렸다면 나는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온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열량을 받으면, 즉 온도 변화는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혹은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크다는 얘기다. 뭐가? 온도 변화가.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하는 게 좀 더 많이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100kcal라는 열량을 받았다 쳐. 받았어. 오케이? 그럼 내가 두 가지 케이스 해볼게. 우리 물 할게. 물이 예를 들어 100g이 있었어. 이해가시죠? 물이 이번에는 1000kg씩이나 있었어. 엄청 많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물 100g을 물을 끓여볼까? 온도를 올려볼까? 그리고 100kcal라는 에너지 똑같은 양으로 물 1톤을 올릴 거야. 그럼 온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상식적으로? 얘지. 당연하지, 얘가 말이지. 얘는
물이 얼마나 많냐.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들을 다 하나씩 할당을 해줘야 돼. 이 100짜리를 가지고. 야, 물 분자 너도 온도 올라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는 너무 적어서 한 마리씩만 할당해주면 1도가 딱 올라가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질량이 작을수록.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실험이야, 실험. 여기서는 뭐냐면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잘 기억해. 물질의 질량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데, 실험 조건 중에서는 네가 궁금한 부분의 조건이 궁금하다 그러면 네가 궁금한 조건은 다르지만 다른 건 맞춰줘야 돼. 알겠죠? 자, 가나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가하고 나라는 실험을 비교하고 싶어. 이 다는 실험을 비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가하고 나를 봤을 때 물질의 질량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뭐가 달라? 열량이 다르죠? 온도가 그럼 변화가 얘가 좀 더 크고 얘가 작죠? 그럼 얘는 뭔 얘기냐면 질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열량을 많이 주면 줄수록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와 나의 실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괜찮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여기 써있네. 온도 변화가 같다. 가하고 다를 볼게요. 자, 온도 변화가 똑같죠, 현재? 같이 변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얘는 1kcal 맞습니까? 그 다음에 2kcal 맞죠? 자, 얘는 1kg, 2kg. 무슨 생각이 들어?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준 열량도 비례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열량과 질량이 비례한다. 이해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맞출 거냐면 같은 열량을 맞출 거야. 그러면 같은 열량을 봤더니 2kcal라고 맞췄으니까 나하고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열량을 줬을 때 얘는 물이 1kg으로 2kg으로 좀 더 가볍죠? 질량이 가벼우니까 온도 변화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뭐야?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솔직히 뭐 반비례한다라는 게 반대로 올라간다라는 건 알겠지만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다. 알겠죠? 비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비열. 자, 비열이라는 것부터는 이제 공식이 좀 들어가거든요. 자, 공식인데요. 선생님은 절대로 공식을 외우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거속시를 배우지 않나요? 맞죠? 예를 들어 거속시 공식을 보내면 거속시라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적을 거란 말이죠. 괜찮죠? 근데 쌤이 단위를 한번 적어볼게. 뭐 적는다고? 단위. 거리를 쌤이 킬로미터 단위를 보통 쓴다고 가정하고, 속도 있죠, 속도. 속도는 어떻게 써요? 맞아, 퍼가 중요해. 뭐라고 할까? 킬로미터 per hour 혹은 minute 혹은 second. 오케이? SEC 맞죠? 초. 이렇게 쓰겠죠? 자, 시간은 그냥 타임이잖아요. 타임이라서 그냥 뭐 T라고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까요? hour라고 적자. 여기 시간 있으니까 hour라고 할게. 맞아? 잘 봐라. 킬로미터하고 hour라는 거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킬로미터 hou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쌤이 요 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 퍼 보여? 이 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퍼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이 hour가 보이죠? 얘가 분모야. 어디라고? 분모. 킬로미터는 어디겠어 그러면? 분자겠죠. 이해가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식 하나만 뽑아볼게요. 거리라는 공식은 뭐라고 계산합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맞죠? 단위만 적어볼게. 뭐만 적어봐?
단위만 적어볼게. 속도 단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h분의 킬로미터. 시간은 h죠? 자, 자세히 봐봐. 약분돼 안 돼? 네. 그러면 단위가 뭐가 나와? 킬로미터. 그러니까 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를 알면 계산 공식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단위를 알면 계산 공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단위를 알아내려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우는 건데 이거를 외우더라도 정의만 좀 알아놓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당, 보여? 시간당 거리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당 보여 안 보여? 당이 뭐냐면 밑에 분모에 시간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판단하시면 돼요. 또 이런 말도 써요. 시간 동안거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 더, 시간에 대해서 라는 말도 써요. 대한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간에 대한 거리. 이렇게 당, 동안, 뭐뭐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다 전부 다 어디에 내려가? 분모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 갔었죠? 이해 가시죠? 이것만 알면 진짜 쉬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비열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 전에 단위를 먼저 설명하고 정의를 한번 거꾸로 만들어 볼게. 비열의 단위는 요 딱으로 생겨 먹었거든요. 자, 단위 볼게요.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 온도. 오케이? 잘 봐. 뭐뭐 당이라는 부분이 이 두 마리야. 맞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1 킬로그램의 물질을 섭씨 뭐야? 1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열량이라는 뜻이야. 즉 1kg의 물질을 몇 도 올리는데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이해했어? 그대로 써있잖아. 1kg의 물질 온도 몇 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런 비열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공식으로 나온 거야. 단위 자체가. 어때요? 괜찮지? 그러면 비열이라는 걸 알려줄 거야. 비열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비열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야. 비열을 알려줬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비열 자체가 5kcal per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다. 이렇게 단위까지 우리가 쌤이 적어놓게 되면은 이거를 뭐로 바꿔? 분수로 바꿔. 뭘로 바꿔? 분수. 얘는 단위를 적을 때 그냥 1까지 적어주자. 알겠죠? 이해 갔어요? 여기는 5kcal 이해가? 이렇게 적어줘. 얘는 고정값이야. 알겠지? 비열은 물질마다 좀 다르겠지만 고정값이라고.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비열이 5짜리가 물질이 10kg을 갖고 있었어, 쌤이. 이해 갔어요? 이해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몇 도 올리고 싶으냐면 한 5도 정도 올리고 싶어, 내가. 그럼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지? 이걸 계산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킬로칼로리 아니야, 이거?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고. 열량이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킬로그램하고 섭씨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얘가 남아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킬로그램하고 섭씨 몰라? 여기 있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한 50kg 곱하기 섭씨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섭씨가 여기 이리로 가냐, 미쳤나봐. 섭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섭씨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5하고 55 곱한
250kcal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그럼 내가 이번에 비열을 가지고 방금 열량을 구하는 걸 했어.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 비열을 구하는 거 해볼게. 뭘 구하는 거? 뭘 구하는 거? 비열을 구하는 거. 잘 볼게. 비열을 구하려면 힌트가 좀 여러 가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몇 킬로그램짜리를 할 건지 힌트 알아야 되고, 또 몇 도를 올릴 건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이때 필요한 열량도 알아야 될 거 알겠어? 그럼 구할 수가 있거든? 되게 쉬워. 비열 단위 생각하면 돼. 비열 단위는 밑에 킬로그램과 섭씨를 곱해서 써, 안 써? 쓰잖아요. 이해가요? 쓰고. 그 다음에 칼로리 써, 안 써? 이 단위? 올리면 돼. 알겠어? 그러면 단위는 이제 비열 단위 맞춰졌지? 이제 숫자만의 계산을 해주시면은 정답은 이 물질 비열은요 10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때? 그냥 단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알겠어? 자, 그 단위를 가지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 쌤이 MT를 갔을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는 진짜 재미삼아 한번 들어봐. 어떤 거냐면 MT를 가면 이제 뭐 어디로 가는지 주최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뭘 주최하냐면 거리가 이동거리가 있어. 이동거리. 자동차를 빌려야 돼. 차를 빌려서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한다면 기름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고 거리도 얼만큼 가는지 계산하고 현재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도 계산해야 대략적인 틀이 나와. 이해가시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km를 가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 보통 일반적인 차는 연비가 10 정도 된다고 해. 근데 우리가 연비가 10이라고 숫자만 말하지만 단위도 알면 좋아. 연비라는 거는 1리터에 10km 간다라는 게 연비가 10이라는 개념인 거야. 1리터에 몇 킬로미터 갑니까? 이게 연비 알겠죠? 연비가 높다라는 거는 고작 1리터라는 휘발유 양으로 더 멀리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이게 연비야. 괜찮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 휘발유 가격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야 휘발유 가격 얼마야? 1,000원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1리터라는 줄 알아야 돼. 1리터 당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여기까지 이해간가? 자 그러면 연비와 기름비는 지금 비열처럼 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1리터분의 10km라는 거 맞죠? 얘는 1리터분의 1,000원이라는 거 맞아? 근데 쌤은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지만 어떤 단위가 필요한가? 원단위 아니야 원단위? 그러면 대체 이런 조건에서 대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해가시죠? 자 그럼 계산해볼게. 원단위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원단위는 분자 위에 올라가니까 요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얘 원단위 위에 올라가 있어 안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지? 그러면 일단은 원단위가 분자 위에 올라가 있는 1리터분의 1,000원이라는 이거를 쓸 거야 알겠어? 자 누구 없애야 돼? 리터 없애야 돼. 그럼 곱해지는 이쪽은 리터가 분자에 있어야 되거든? 자 한번 봐봐. 리터가 어딨어? 여기 있지? 어머! 근데 분모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역수 취하면 돼. 알겠어? 상관없어. 저걸 이용하는 거라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사라지죠? 자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이제 누굴 또 없애야 돼? 얘 없애야지? 킬로미터 여기 있지? 괜찮아요? 그럼 단위 사라져요. 그럼 이제 숫자만 남고 원단위 붙이면 끝나요. 자 10하고 500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50하고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얼마?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을 가지고 이제 걷는 거지. 야 5만원 났으니 엠빵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때요? 괜찮죠? 물론
여기서 기름값은 고정값이고 이동거리도 거의 고정이지만 연비는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 또 달라. 그래서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대략적인 틀을 잡는 거야. 어렵습니까? 괜찮지? 이거 꼭 알아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화원 배우거든 나중에. 공통과학 말고 그 화원 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마 네 친구도 그거 다 할 텐데 아무튼 화원에서 계산하는 거 엄청 나오는데 그거 애들 공식 외운다고. 네 친구도 외울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 방법으로 하면 안 외워도 되게 쉽게 유도가 쉽게 돼. 알겠어? 애들 여기 되게 어려워해. 아무튼 그럼 공식 볼게요. 봐봐. 단위만 보자고. 비열 보여? 킬로그램하고 섭씨는 분모에 곱해져 있지? 그리고 킬로칼로리 열량은 분자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외우지 말자고. 단위만 보면 바로 계산되니까. 알겠어요? 자, 비열의 특징은요. 물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열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비열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물질의 특징이에요. 자, 비열이 큰 물질과 비열이 작은 물질이 어떤 의미냐면 그거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1도, 몇 도? 1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맞아? 그런데 비열이 낮다는 얘기는 온도 1도 올리는데 열량이 조금만 있어도 1도가 올라가는 거 맞지? 그러면 비열이 큰 녀석은 온도가 잘 올라간다는 얘기일까요?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맞죠? 왜냐면 1도 고작 1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열량을 가지고 와야 그제서야 1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비열이 작은 건 온도가 굉장히 잘 변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온도 변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제일 작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물질이 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열이 제일 높은 건 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물은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가 제일 작고요. 이렇게 간다고 알겠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힘들다고 알겠어? 필요한 열량도 써있죠?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비열이 높아서 알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시죠? 비열이 큰 물질을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간다고. 쉽게 말하면. 물론 올라가긴 해. 계속 줄 거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잘 안 올라가. 진짜 천천히 올라가. 알겠어? 1도 올리는데 되게 많이 필요해. 괜찮죠?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아. 식을 때도 천천히 내려가. 무거워져. 알겠어? 자, 물의 비열은 자, 물이 중요해. 물 진짜 중요하거든? 물의 비열이 무조건적으로 다 높진 않아. 대부분 물질보다 높은 것 뿐이야. 무조건 1등은 아니야. 물보다 높은 것도 있긴 하거든. 하지만 물의 비열은 일반적인 물질보다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그러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물은 온도 변화가 심하면 안 되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의 70% 80%가 물로 채워져 있는 이유가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자, 해안 지역이야. 어디? 해안 지역. 바닷가죠. 바닷가에서 낮에는 무슨 풍이 불어요? 해풍이 분다. 밤에는 무슨 풍이 불어요? 육풍이 분다. 자, 해풍은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풍은요, 내륙 쪽에서, 대륙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부르는 게 육풍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뭐 이렇게 바다, 이게 땅, 이게 내륙이라고 할게요. 내륙, 이게 바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낮이야. 어떤 상황? 낮. 자, 낮에는 햇빛이 비칠 겁니다. 맞습니까? 햇빛이 반짝 비칠 겁니다. 여긴 물인데 여기는 땅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겠지? 낮에니까. 온도가 어디가 뜨거울까? 땅이야. 여기가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뜨겁다고. 알겠어? 온도가 뜨거우면 구름이 올라가, 구름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여기는 구름이 내려가죠?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이리로 가죠? 얘도 이리로 가죠? 사람은 어디 있어? 한 요 정도 낮게 있잖아? 자, 바람이 어디로 불어? 바다에서 대륙으로 불어. 내륙으로 부른다고. 이게 뭐야? 해풍이라고. 이해갔어요? 이 공기가 순환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내륙이고요. 바다입니다. 자, 뭐가 됐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마피아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밤에는 추워? 따뜻해? 춥죠? 식잖아. 근데 비열이 높은 거는 식을 때도 천천히 내려간다는 얘기는 바다는 많이 안 내려간다고. 그러면 내륙은 빨리 내려가니까 얘가 추워 안 추워? 여기 이게 춥겠지? 추우니까 공기가 내려가지? 상대적으로야. 상대적으로 얘는 따뜻할 거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내륙풍이 분다. 알겠어? 육풍. 얘는 그래서 육풍이야. 이해가? 해풍, 육풍. 그래서 이거 애들이 외우는데 나는 외우는 거 비추야. 원리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우리가 대류 현상을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좀 빨라. 왜냐면 이거 외운다고 외우면 빠르겠지. 아, 물론 외우면 좋아. 근데 너 외웠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외웠는데 순간 시험 문제 풀다가 까먹었어. 그럼 못 풀어. 반대로 풀 때도 많아. 근데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이대로 네가 외우려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외울 수 있다고. 알겠어요? 이거 원리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나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 나도 이거 안 외웠어. 그냥 원리대로 판단하고 대답을 하거든. 그래서 약간 외운 사람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조금 우리가 정답률 좀 높을 수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안 지역은요, 내륙보다는 영교차나 일교차가 좀 작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알겠어요? 근데 내륙은 추우면 진짜 춥고 따뜻하면 진짜 더워. 근데 해안 지역은 거의 차이가 없어. 알겠어? 아, 물론 온도 차이가 있긴 한데 내륙보다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영교차, 일교차 작다.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얘기했던 건데, 아니 뭐 별거 없는데, 바닷가야 낮에는 비열이 뭐한? 모래가, 작은 모래가. 모래도 비열이 작은가 봐. 알겠어? 바닷가 물보다 온도가 어떻다? 높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낮이니까 따뜻하게 데펴질 텐데 그럼 모래가 더 따뜻하게 데펴지지 않을까요? 물보다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모래 자체가. 알겠죠? 비열이 낮은 놈이 이제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말했죠? 사람의 체온은 급격한 변화에도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이용하는 거는요, 자, 가정의 보일러 볼게요. 보일러는 비열이 큰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큰 물이라는 거는 물 자체는 온도가 잘 안 식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을 쓰는 거. 알겠죠? 생각을 해봐. 잘 식는 걸 쓰겠어? 잘 식지 않는 걸 쓰겠어? 잘 식지 않는 걸 써야지.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그 온도 유지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물을 냉각수로도 사용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열을 다 뿜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찜질팩 안에도 비열이 큰 물을 넣게 되면 그 뜨거운 온도를 유지를 해준다고. 거의 다 유지야. 알겠어?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뚝배기 보이냐? 뚝배기는 금속보다는 비열이 좀 더 큰가 봐.
그래서 뚝배기에 먹으면 온도가 잘 안 식어. 실제로 뚝배기에 먹는 거랑 금속 냄비에 먹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 온도를 유지를 하거든. 뚝배기는 계속 끝까지 먹어도 뜨거워. 계속 뜨거, 잘 안 식어. 아시겠죠?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보면은 낮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어차피 바다 쪽에는 물이라서 비열이 높아서 잘 안 올라가. 낮 시간에 물 쪽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잘 안 올라가고, 밤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비열이 높은 물 쪽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면 좋겠지만 잘 안 떨어져.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만 생각하냐면 육지를 좀 생각해. 육지 알겠죠? 육지는 낮에 맞춰서 그냥 온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가열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육지는 밤에 맞춰서 온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육지에 좀 집중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데, 낮 시간에는 육지가 온도가 달궈지니까 공기가 올라가죠? 맞죠? 그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요, 항상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해풍.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다. 밤에는 온도가 좀 식을 거예요. 그런데 육지 쪽이 온도가 식어가지고 공기가 내려갈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바람이 해풍, 그러니까 육풍 쪽으로 분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지 쪽이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낮에는 육지 쪽이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면 바람의 방향이 바로 보인다.